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5월 19일 밤 12시쯤에 전 현직 연준 의장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결이라 표현하면 좀 애매하고 그냥 토크라고 하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일종의 대담이라고 볼 수 있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사회자 분이시고요. 가운데에 계신 분은 다들 잘 아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전전 연준 의장이신 벤 버냉키입니다. 참고로 파월 직전의 연준 의장은 현재 재무장관으로 활동 중이신 옐런 누님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살짝 낯선 버냉키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면서 파월 형이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월 형이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번 토크의 주인공은 파월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벤 버냉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이분은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내셨고요. 이때 나름 일을 잘해서 202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이분이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그냥 돈을 풀어서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분 때문에 지금의 자산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 현재 버블의 주범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8년 그때 당시의 위기를 극복한 공은 있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뿌린 돈의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요.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파월이 돈을 수조 달러 찍어냈었죠. 파월이 창의적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과거 2008년 때 버냉키가 돈을 찍어서 위기를 이겨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본받아 찍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파월 형은 훨씬 더 찍어냈긴 했지만요. 어쨌든 돈을 찍어낸 시초이기 때문에 벤 버냉키 형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뿌려 돈을 뿌려 이런 짤이 유행하고 있죠. 또 왼쪽 오른쪽 이런 짤도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헬리콥터에 앉아가지고 돈을 계속 찍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윗분들은 늘 자기가 일할 때는 경제가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버냉키도 2007년 연준 의장을 지냈을 당시에는 2007년 중반부터는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서프라임이 불안 요소지만 미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리만 브러더스가 망하면서 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지금의 파월과 옐런 재무장관도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버냉키는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9일 토크에 있었던 이분의 말을 보겠습니다. 2008년과 현재는 다르다. 그러면서 현재는 소비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뱅크의 손실은 가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위기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보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매 판매 금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2008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소매 판매가 쭉 증가하다가 위기 직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소매 판매가 쭉 증가하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버냉키 형은 현재 가계에 누적 저축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소비가 강하다? 현재 소비가 2008년과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모기지 증권이 이슈가 됐었죠. 이것만 딱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대출에 꼬리를 무는 게 바로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산인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대출은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2008년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서 꼬리를 물고 있던 대출이 다 무너지면서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버냉키는 지금 사태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이지 않는 규모의 대출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냉키가 2022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지만 1970년대식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1, 2년 정도는 올 수 있다. 이것을 2022년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이나 2024년까지는 고물가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생각보다 버냉키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청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제롬 파월 형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5월 19일 밤에 제롬 파월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분도 생각보다 좋은 말을 해줬어요. 파월 형은 은행 쪽에서 문제가 터졌고 여차여차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 인상 중단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조금 남겼습니다. 아마도 아직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는 말을 해버리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지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비둘기스러운 편입니다. 요즘 여러 연준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거든요. 파월의 이런 발언은 아마도 최근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죠. 6월달 금리 인상 중단은 인상을 한번 건너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쭉 동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세상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진짜 신호와 잡음을 구분해야 하는데 상황은 매주 달라질 것이다. 무언가 앞으로 중단할 수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혼동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건너뛰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연준회의는 건너뛰고 다시 7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그때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근원 물가가 진정이 되면은 연준은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5월 19일 밤에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 0.14%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은 호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드 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6월달 연준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82.6%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한 번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는 30에서 40%였어요. 그런데 이게 17.4%로 쭉 내려왔습니다.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 쪽으로 힘이 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토크와 관련은 없지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9월 연준회의 상황을 볼까요? 9월 연준회의에서는 일주일 전에만 해도 금리 인하에 다들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동결 확률이 58.4%로 가장 높아졌죠. 사람들은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동결로 입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러한 하늘색 네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옮겨가면 즉 충격 없이 천천히 금리 동결을 다들 인지하게 되면 증시에는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금리 인하만 이렇게 쭉 기대하고 있었다가 9월달 딱 되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엄청 충격을 받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버냉키 전 연준의장과 파월 연준의장의 최근 토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들은 시장을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